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미국 PBM 등재될 것인가? 등재 여부에 성패가 갈린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05% 상승입니다. 헬스케어는 플러스 2.90%, 제약은 플러스 3.89% 상승세를 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대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앞에 이 고점에서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물량들이 잠겨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요, 매도 압력으로 약하게 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7월 1일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미국의 PBM에 과연 등재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등재 여부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제약시장의 유통체계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SC 제형은 결국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잖아요. 약국에 가서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를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이제 미국에서 직판체계로 나가게 되면요, 도매상으로 물건이 넘어가고 또 이제 약국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또 움직이는 것이죠. 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측면이요, 중간에 PBM이라 해서 의약품 급여관리자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가 하는 역할을 하냐면요, 보험회사들하고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PBM에다가 리베이트를 주고 PBM에서 급여관리 대상 종목으로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죠. 받은 리베이트를 이제 보험회사하고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유플라이마가 PBM의 등재가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PBM의 등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PBM에 등록을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첫 번째, 가격. 이 가격은 유플라이마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능력, 파이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싼 거 들어가고 그 싼 가격으로 들어간 만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리베이트까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야 돼요. 오리지널인 휴미라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다, 이렇게 치죠. 이 낮춘 가격 안에 리베이트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리베이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크게 내린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PBM에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2월 달에 출시된 암제는요, 두 가지 가격 정책으로 갔잖아요. 오리지널인 휴미라보다 5% 저렴한 가격의 제품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55% 인하한 가격이잖아요. 55% 인하한 가격은 뭡니까? 리베이트를 안 준 가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등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 인하 가격은요, 리베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PBM의 등재 여부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BM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 가운데 이 5개잖아요. 이것은 퍼스트 무브고요, 나머지는 다 고농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알보텍은 FDA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7월 1일날 출시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하고 오가논은 삼성바이오 에피스죠. 그 다음에 산도스, 이렇게 세 개 중에서 2개가 되니까 하나는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PBM 쪽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3개, 바이오 시밀러는 3개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굳혀나가는 과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한 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하반기 전망인데요, 좋은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에 대한 PBM 등재 여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플라이마는 7월 1일 미국 시장에 발매가 될 예정인데 PBM의 급여 등재를 두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삼성바이오 에피스 오가논하고 산도스와 경쟁을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산도스와 오가논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등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자회사로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판매 경험이 있기 때문에 PBM과의 협상에는 능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반면에 셀트리온은 PBM과의 첫 협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판 체계이기 때문에요, 등재 가능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셀트리온은 단연간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타 경쟁사 대비 보다 낮은 가격으로
PBM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리베이트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높다. 이에 따라서도 등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삼성 자료에서는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PBM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80% 과점하고 있는 업체는 세 군데 업체죠. 보면요, 약국 체인을 가지고 있거나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이거나 뭐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개 PBM이 지금 이번에 암제비타에 대해서는요, 두 군데는 지금 등재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아직 안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리지널인 휴미라에 대해서는 저농도 제품, 고농도 제품 두 가지 다 등재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티어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2등급이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등급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티어 1은요 환자 부담률이 10%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가 유플라이마를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의 가격의 10%만 환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냅니까? PBM이 내는 것이죠. 그럼 이 PBM은 돈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PBM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휴미라와 암제비타 두 개 다 2단계니까요. 티어 2에 있으니까 환자 부담률이 25%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시부에서 케어마크 쪽에서는 아직 암제비타를 등재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뭐 딱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날 한목에 다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들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군데 등재된 암제비타는요, 오리지널 휴미라보다 5%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가격 차이가 5%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환자 부담률이 25%잖아요. 그러면은 휴미라하고 암제비타 가격이 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쓰던 휴미라를 쓰지 암제비타를 선택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미라를 계속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공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격 싼 거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시장에서는요, 시장 점유율이 암제비타가 1분기에 0.1%밖에 안 되잖아요. 유플라이마 역시 7월 달에 들어간다 해서 올해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을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증권 쪽에서는요, 물론 삼성 쪽이니까요, 셀트리온 쪽에 좀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PBM이 등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괜히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더 이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추정을 할 때 2026년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5%로 유플라이마가 차지했다고 가정을 할 텐데, 이것은 공보험만 등재가 되고 사보험 쪽에 PBM 쪽에는 등재가 안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시장 점유율은 2026년까지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추정을 해보면요, 2024년에 990억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플라이마가 공보험 플러스 PBM 쪽에도 등재가 되게 되면요, 26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12%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2024년에는요 5,920억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데요. 사실 삼성증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자료에서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PBM 등재 시 휴미라 2022년 미국 매출 186억 달러에서 약가 인하를 감안을 해서 추정한 것이다. 이런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등재가 PBM 쪽에 되지 않는다면 차이가 심하죠. 2024년에 990억 달러 990억 원 하고요. PBM에 등재됐을 때는 5,920억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PBM에 등재가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크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유플라이마를 포함을 해서 바이오 시밀러 매출액 측면을 봤을 때는요, 이 막대의 크기를 보시면 되죠. 202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나 2027년 이후에는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최근에 삼성증권을 포함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플라이마에 대한 매출 전망치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면요, 사실 잘 몰라요. 추정이란 것이 원래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날 뚜껑을 딱 열어보고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매출은 나온다는 측면은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도 추정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권은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유플라이마는 유럽 매출만 있고 미국 매출은 없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364억 정도의 추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24년이잖아요. 교보증권은 뭐 6천억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올해는 1628억이고요. 2024년에는 3915억인데 물론 교보가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보수적으로 3천억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크게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PBM에 등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잖아요. 리베이트이기 때문에요. PBM한테 리베이트를 얼마큼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낮춰야 되는 것이죠. 오리지널보다는. 그게 가능하려면 원가가 낮은 업체가 결국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험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플라이마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미국 법인 최고 사업 책임자를 새로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암젠에도 화이자에도 있어봤고요. 특히 화이자에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 쪽에 큰 성공을 이끈 경험도 있단 말이죠. PBM의 등재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등재 가능성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쪽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PBM 입장에서 만약에 돈이 된다고 본다면요. 이번 6월, 7월 뭐 빨리 이렇게 등재를 안 한다 하더라도요. 연말 가서 다시 또 한 군데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이번에 바로 등재가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이죠. 따라서 올해는요, 여러분, 유플라이마보다는요, 램시마 에서시의 유럽 성장에 초점을 계속 맞추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직판책에 가는 것이고, 이 유플라이마는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미국 실적이 나오면은요, 서프라이즈다, 덤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유플라이마의 본 게임은 2024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20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291억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들은 422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이번 주 수급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추세적으로는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이죠. 이번 주 외국인들이 149억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들 50억 매수 우위인데요. 결국은 고점 가야만 손이 바뀔 것이다.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의외로 가볍게 고점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3%로 큰 양봉을 보여주잖아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약도 고점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가 중요한 고비점에 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과거 상황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분기별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2018년, 19년, 8년 동안 2018년에는요. 영업이익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2019년, 20년 좋잖아요. 영업이익이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다 좋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키로나주가 기대감이 줄면서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2021년 4분기에 다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가 2022년에 들어와서는 줄었다가 그 다음에 또 늘어났다가 정체했다가 또 4분기에 작년에는 안 좋았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2023년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지금 추세적으로 좋아질 상황들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각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좋아질 가능성 이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지금 이에 따라서 주가도 길게 보시면요. 바로 그런 국면이죠. 2022년에 영업이익이 좋았다 나빴다 하듯이 주가도 이러면서 바닥을 계속 짜왔던 과정들이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상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